반갑습니다. 유병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우신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귀한 시간 헛되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에이스 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킨 사업을 한 지는 한 6년, 지금 한 6개월 정도. 와이프가 이 자리에 이제 와 있는데, 와이프가 먼저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2달 정도 있다가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둘이 동시 전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조금 제 스토리를 하면서도 좀 진솔하게 사장님들한테 뉴스킨 사업에 어떤 부분이 저를 변화시키게 하고 또 이렇게 성장시키게 했는지 그런 과정들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뉴스킨 사업을 지금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볼게요. 사업자 20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업자. 네. 6개월 미만 손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자 아니신 분들 손 들어라면 안 되시니까. 벌써 이 뉴스킨 하면은 노하우가 생겨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사업자들은 아실 텐데,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면은 블루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면 이렇게 본로인 자리에 앉아 세미나에 본사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참석을 하면은 이렇게 별도 이름 네임 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를 놔주는데 사업 초창기 때 이 자리에 그렇게 앉고 싶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 했다는 얘기겠죠. 누구나 뉴스킨 사업을 하면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또 사업을 하시고 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 노력을 또 하시죠. 그래서 저희 10월 달에 있었던 본사 모터볼 워크숍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 앉는데 정말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리더 사장님들 그동안 앉아 계시던 모습들 보는 거 하고 내가 내 이름이 적혀 있는 자리에 앉는 거하고는 정말 묘한 기분이 사장님들도 한번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킨 사업을 하기 전에 꿈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통계를 해봤는데 한국 사람들, 성인 대다수의 사람들 꿈 없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거를 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학교 생활을 거치고 직장 생활을 거치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꿈들을 서서히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갈 수 없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조그만 아이들 예전에 물어보죠.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대통령이요.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뭐 장군이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꿈이 장군이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네 꿈이 뭐니? 그러면 연예인이 주로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우리가 왜 꿈이라는 것을 아주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제쳐놓고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들이 뉴스킨에 오면은 다시 꿈을 얘기하고 또 꿈을 상기시키고 또 없던 분들은 또 아니면 가지고 있던 분들의 꿈을 끄집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꿈이 바로 이런 부자가 되는 꿈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간혹 어떤 분들은 저는 돈에 관심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 모두가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은 모든 것을 내 삶의 질을 높여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넓게 해주는 스펙트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모든 사람들의 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꿈을 갖죠. 일반인들은, 직장인들은 로또 1등보다 어려운 로또예요. 지금 금방 느끼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동인데 1, 2, 3, 4, 5, 6이에요. 이건 자동이 이렇게 되면 로또 거의 1등이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도 뭐 한때는 로또를 많이 샀어요. 근데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유스킨을 하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이런 거에 내 꿈을 걸고 이게 내 꿈이다, 로또 1등 만든 게 내 꿈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한 얘기도 될 수 있고요. 또 부자가 됐을 때 뭐가 하고 싶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뉴욕 맨하튼 복층 아파트 1020억, 인도 문바이에 그 문바이가 빈민가거든요. 빈민가 한가운데 1조 2천억짜리 건물을 지은 자기 집, 그런 사업가도 있어요. 예전에 경제뉴스에 내가 몇 년 전에 나온 걸 봤는데, 축구장 6개 크기에 상주 인원, 그 집을 27층짜리 집인데 거기에 상주 인원만 600명이에요. 그 집을 관리하고 서비스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그러면은 뭐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뭐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 아닙니까? 전체 외형은 인도가 크죠. GDP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빈민국일수록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뭐 중국에 5%만, 상위 5%만 해도, 잘 사는 5%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 넘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자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유스킨을 하면서, 저는 유스킨 사업을 하면서 6년 6개월을 해가면서 유스킨이 정말 좋은 여러 가지 점들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유스킨을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유스킨을 통해서 성공한 많은 분들이 유스킨을 꾸준히 하시면 돈을 법니다. 저도 그걸 6년 6개월의 사업을 하면서 이제 입증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스킨을 예를 들어서 온리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스킨을 매달리고 뭐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돼도 유스킨을 꼭 매달려서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도구로 쓰는 유스킨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유스킨은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소득을 얻기 시작할 때부터는 내가 유스킨에서 들어오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내가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그게 유스킨을 도구로 쓸 수 있는, 내 삶에 어떤 새로운 또 장을 내 스스로 만들어 보는 그런 게 유스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런 부자로 사는 것보다는 내가 유스킨을 통해서, 유스킨 사업을 통해서 권리소득을 얻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또 다른, 그래서 내가 성공자가 되고 어떻게 부자가 됐을 때 어떻게 살겠다는 그런 플랜도 사장님들이 사업하면서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도 짜고 있습니다. 뭐 저의 꿈은 소박해, 이런 작은 집에서 이런 두루마리 휴지, 네, 소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뭐 하나의 뭐 농담처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런 게 현실이에요. 실신시대 들어보셨어요? 뭐 젊은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년 실신시대. 올해 2월달 통계인데요. 청년들 실업률이 12.5%라고 해요. 정말 뭐 12.5%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대가 넘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많은, 뭐 여기 통계에 잡히지 않은 또 젊은 친구들도 있죠. 뭐 군에 가 있는 친구들, 또 대학원생, 뭐 이런 분들 안 잡혀 있고요. 근데 구직 활동하는 또 저기들 안 잡혀 있고, 뭐 여러 가지 통계에서 빠진 것까지 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듣던, 뉴스에서 듣던 그런 얘기들이 정말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요즘 사회 상황들이 정말 잘 된다는 업종이 없다 생각될 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의 현실이죠. 저도 뭐 지난주 토요일도 여기 광화문 나갔다 왔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 뭐 많은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빨리 나라가 안정화되고 경제가 좀 안정화돼서 국민들이 좀 편하게 이렇게 또 청년들이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다가올 우리의 현실이에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하고 있죠.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18년을 기점으로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다고 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서서 청년 인구가 줄었어요. 그때 일본이 겪으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예언을 했어요. 실업률 높은데, 청년들 실업률 높은데 청년 인구 줄면은 해소되겠네. 그런데 더 비참한, 더 힘든 시대를 일본 청년들이 겪고 있어요.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요. 그 신산업으로 계속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신산업 구조로 바뀌면서 일자리가 늘질 않아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2030년, 40년 정도 되면은 지금 현존하는 일자리의 80%가 없어진다. 물론 뭐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일부 되겠지만 고용 시장 자체가 대기업이라는 구조도 없어질 거고요. 많은 우리 앞에 다가올 현실들이 정말 암담한 현실들이 다가오죠. 저는 6년 6개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내가 뉴스킨 사업을 선택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내 선택이 그때 당시 내 선택이 정말 옳았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요즘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제 친구들, 제가 47의 뉴스킨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용기라 53세인데 제 친구들 보면은, 제 동기들 보면은 만나서 대화하기가 싫어요. 왜? 매일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해요. 암담하다. 야, 나 노후 준비 안 돼 있는데 내 지금 뭐 상황이 이런데. 뉴스킨 사람들끼리 만나면요 발전적인 얘기를 하죠. 내 꿈이 뭐야? 내가 목표를 어떻게 뒀어? 향후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는데 일반 사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과거지향적인, 내가 예전에 어땠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인생 뭐 있어 그냥 사는 거지. 우리가 4사분면을 얘기할 때 1사분면 직장인과 자영업 그 분면에, 왼쪽 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90% 이상 95%들이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소득이라든지 투자자의 분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면 이동에 대한 생각도 안 하지만 그냥 거기에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그 위치에 됐을 때 후회할 일들을 그냥 밀어놓는 거죠. 저도 뭐 길면 길고 아니면은 뭐 좀 저보다 더 나이 있으신 분들은 뭔 소리야 아직도 한참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살아오면서 많은 어떤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마다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또 과정들이 있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네. 살아남는 자는 가장 힘든 자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자도 아니고 오직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다. 앞에 뭐 여기 젊은 아가씨 분들이죠? 아가씨죠? 여자분들도 계시지만 변화 그러면은 뭐부터 떠올려요?
이런 것부터 떠올리죠. 저 친구가 이렇게 변화되는 일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저 남자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그래서 남자들은 화장바를 정말 조심해서 잘 봐야 돼요. 총각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변화된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변화되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세월 흐름대로 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제 스토리 좀 해서 좀 진솔하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 젊었을 때 모습이고요. 네, 머리숱 많고 허리 28일 때가 있었어요. 네, 저도 뭐 이 모습으로 처음 뵙습니다.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7080 세대 때는 이렇게 긴 바지를 접어 입는 게 겉멋이었어요. 이렇게. 이런 시절도 있었고. 저는 아까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에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요 삼성 요 배지가 1993년도쯤 바뀌었어요. 요 배지로. 근데 저는 시기를 잘 들어가서 저 둥근 배지와 이 배지를 다 경험하는 행운을 얻게 돼요. 저 둥근 배지 시절에 여기 삼성본관, 남대문 여기 삼성본관 그 앞에 북창동이라고 있는데, 그 북창동에 삼성 명함만 내밀어도 외상이 됐다고 해요. 저도 뭐 저 둥근 배지 달고 있을 때는 정말 그 배지 하나로도 모든 게,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저거 혜택을 한번 받은 적이 또 있어요. 저희 같이 술을 먹던 직장 선배가 주사를 부리느라고 그 지프라이터 있잖아요. 그거를 남이 술 먹고 나오다 남이 집 가정집 그 유리창에다 던져서 깼어요. 주사죠, 주사. 근데 와장창 하니까 주인이 뛰어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 짓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 아저씨들이 깼냐? 뭐 우리는 못 봤어요, 진짜. 우리는 저기는 뭐 와장창 소리 나서 우리도 쳐다봤는데, 우리들은 그 내용이 모르니까 무슨 소리냐, 아저씨 우리 뭐 술 먹었다고 우리한테 덤탱이 씌우냐 그랬는데, 하필 한 30m 앞에 파출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파출소로 다 간 거야. 근데 경찰 아저씨가 보더니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옥신각신 약간 뭐 했다 안 했다 하다가 경찰 아저씨가 우리 배지를 보더니 뭐 삼성 다니시는 분들이네. 그 무슨 그 주인 아저씨한테, 사장님 여기 삼성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겠어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막 흥분하다가 꼬리를 내리시더라고. 경찰에게 두둔해서 막 얘기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황상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그 선배가 깬 것 같아요. 그냥 아저씨 여기 주인 아저씨도 황당하시고 할 거니까 저희가 뭐 유리창 값은 그냥 드리고 가겠다. 쿨한 척 그리고 주고 나왔어요. 어쨌든 뭐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뭐 그런 뭐 에피소드 있었는데, 하여튼 저는 이 삼성물산에 이제 들어갔고요. 제가 근무할 때 당시에 삼성의 계열사가 한 30개가 넘었어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한 32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삼성물산에는 8개 부문이 있어요. 수출을 담당하는 상사부문, 그리고 건설을 담당하는 삼성건설, 그리고 저가 이제 들어가 있는 패션 의류 부분, 그 해가지고 8개 부분이 쭉 있는데, 저는 패션 의류 부분에 입사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백화점 영업을 한 3년 정도 배워요. 그래서 백화점 영업 한 3년 정도 배우다가 백화점 책임자로 처음 나간 매장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책임자로 나가서 채 1년이 안 됐는데 무너졌어요. 상품이 무너진 게 6월 29일 5시 한 50분쯤 되는데, 제가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매장, 우리가 여기에 7개 매장 17명의 직원이 있었어요. 제가 17명 직원을 데리고 있었는데, 5시에서 6시 사이에 항상 이렇게 라면 같은 간식을 사주면서
그 코너,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매장별로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매장씩 내가 간식 사줄게 가자. 그래서 간식 사주면서 이런저런 뭐 고충도 좀 얘기 듣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갖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있었으면 죽었죠. 그리고 항상 그 시간에는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이날 동기가 찾아와요. 동기가 찾아와서 당구도 한 게임 치고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십자 표시되어 있는 요 건물에 5개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5개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리 듣고 뛰어나와요. 뛰어나오는데 여기가 비탈길이었거든요. 이 비탈길을 단숨에 뛰어나와서 딱 봤는데 백화점동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왔을 당시에 여기는 먼지로 그냥 안개처럼 자욱해 있는 상황이었고요. 피투성이가 돼서 막 뛰어나오는 사람들 속에 우리 남자 직원을 발견해요. 그래서 남자 직원 데리고 직원들 찾는다고 내 동기와 이 백화점 주위를 한 바퀴를 그냥 정신없이 뛰어요. 완전 전쟁터였죠. 여기 보시면 이 쓰레기통에 보시겠지만은 여기가 길이 완전히 이렇게 쓰레기로 그냥 여기서 나온 파편들로 꽉 찼는데 거기에 먼지 안개처럼 자욱히 돼 있죠. 소방차 앰뷸런스 저 밑에 교대 쪽에서 오느라고 막 그냥 정신없죠. 수십 대가 몰려오고 있으니까 벌써 헬기도 떠가지고 타다다닥 헬기 소리 나죠. 거의 송중기 나오는 그 태양의 후예 장면 같은 그런 게 연출. 이 상황을 봤기 때문에 정신도 없었고 이제 한 바퀴를 정신없이 뛰고 요쯤 왔을 때 이때 당시에는 소방차가 여기까지 앰뷸런스가 없을 때인데 뭐가 밟히는데 마네킹 다리인지 사람 다리인지 근데 그렇게 딱딱하지 않은 거 보니까 사람 다리 같아요. 그걸 밟으면서 자세히 볼 정신도 없어. 겨를도요. 막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밟히니까 내려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남자 직원한테 직원들 모이면 무조건 5개 사무실로 집합시키라고 그러고 5개 사무실로 가요. 5개 사무실에 여직원 한 명이 상주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 이런 게 없을 시절이기 때문에 일반 전화기 2대가 있는데 벌써 불통 났죠. 불이 났죠. 네, 들어가서 삼성전략 기획실, 삼성 비서실, 그룹에 무슨 삼성문화재단, 무슨 각종 어디 부서에서 막 전화가 쏟아지는데 거기 또 직속도 우리 또 사업부 부서에서도 또 삼성물산에서 오지, 그룹 차원에서 오지. 제가 한 두 번 정도 전화 받아서 상황 보고 하다가 내가 정신도 없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 동기한테 네가 좀 받아라 그러고서 던져주고 직원들 수습하는데 신경을 쓰죠. 95년도에. 네, 95년도. 그래서 요때 이제 우리가 이제 강릉시에 살고 있을 때 우리 문 사장이 우리 와이프 이제 문정희 사장이 퇴근하고 막 집에 왔는데 뉴스를 보고서 전화가 백화점 동이 없으니까 어디 전화 걸을 때도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찾아왔다고 해요. 무조건 애가 어렸을 때니까 이제 울면서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울면서 꼭 집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5개 사무실 위치를 모르거든요. 무작정 왔는데 다행스럽게 이 근처에 막 대회하다가 어쩔 줄 몰라. 그때 당시 이제 문 사장 도착할 때쯤에는 소방차 앰뷸런스 막 여기 이제 가까이는 통제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거의 전쟁터 수준이니까요. 하나도 정신 없어요. 워낙 이것저것 소리 나고 막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우리 남자 직원이 우리 문 사장을 알아봐요. 집들이 할 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점장님 지금 괜찮으시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5개 사무실로 와서 내가 문 사장 만나서 얘기할 겨를도 없었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여직원 한 명, 남자 직원 한 명이 죽고요. 여직원 2명이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이 성풍백화점하고 삼성하고 상관은 없지만 삼성 전 사회적인
사회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삼성그룹 차원에서 부상자 2명을 삼성병원 특실에 입원을 시켜요. 제가 그때 특실 처음 가봤어요. 우리 그 중간에 이제 나중에 며칠 지나서 직원들 뭐 병문안 가본다고. 남자 직원이 이틀 만에 이제 발견이 돼서 삼성병원에서 3일장 이제 장례를 치러주고 제가 상준호로 퇴가면서 직원들하고 치러주고 여직원이 발견이 계속 안 되다가 15일 만에 발견이 됐어요. 근데 7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부패들이 벌써 시작돼서 한 발견되기 여직원이 발견되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 얼굴을 잘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체가 그러니까 키 얼마 이런 이제 신상적기를 다 제출해냈잖아요. 키하고 뭐 신체 구조가 비슷하면은 그 영안실을 찾아가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내 각 영안실로 뭐 분산 배치하거든요. 발견되는 구조해보고 발견되는 즉시. 그게 이제 우리 남자 직원들이 가서 그 여직원이 맞나 확인하고 물론 가족들도 다니는데 한 이틀 나갔다 오니 남자 직원들이 무서워서 못 다니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2인 1조로 가라. 그래서 2인 1조로 보내고 저는 뭐 사무실에서 상황 보고 저기 했습니다. 그래서 15일 만에 발견해서 여직원도 상사 치료주고요. 2달 정도 이제 이거 수습하고 나니까 제가 교재 개발 같은 것도 좀 참여하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수과에서 들어오라고 콜이 들어와요. 발령을 낼 테니까 연수과로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연수과로 들어가서 저희 사수와 함께 신입사원 입문교육하고 연차별 교육을 담당하게 되고요. 요때 삼성에서 삼성은 항상 모든 걸 앞서가는 회사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때도 뭐 현대도 있고 애들도 있지만 그룹의 특성이 있어요. 그룹의 특성이 있는데 삼성은 사관학교라고 불렀어요. 모든 뭐 물산도 마찬가지지만 전자도 그렇고 모든 각 그룹들이 회사 자회사들이 그 분야에서는 전자면 전자 뭐 이런 그 각 분야에서는 사관학교로 부를 정도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교육 시스템으로. 그래서 90년 초부터 회사가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라고 고객 만족이라는 기치를 걸게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회사가 이제 95년에 본격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삼성물산 사장님 지시로 연수과에 KSA라는 캥거루 아카데미 서비스를 개설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업무를 제가 총괄을 맡게 되고요. 매장 그 당시에 한 650명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인사부장 인사기록 카드가 650명의 인사기록 카드가 인사부장 정별로 30명을 이미 선발해서 불러드리고 8주간 강사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시켜서 96년부터 2,300개 이상의 대리점한 CS 교육을 주관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본사에서 연수과 또 일부 직원하고 대리점 점주들을 1박 2일 코스부터 불러들여서 이미지 트레이닝 또 친절 서비스 교육에서 1박 2일 코스로 1년간 의식화 교육으로 CS에 대한 부분들로 전체 매장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1분기마다 3개월마다 모니터를 띄워서 모니터들이 부작위로 평가를 내려요. 그래서 평가를 내린 거 가지고 책으로 결과 보고서를 내는데 그 결과 보고서가 날 때 모든 사업부 그 당시에 우리 물산에 14개 사업부가 패션 사업부에 있었는데 그 사업부장, 팀장, 과장들이 전부 다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가와 승진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 보고서 낼 때쯤 되면은 저한테 밥 먹자, 술 먹자, 숱하게 청탁이 들어오고요. 저는 어차피 그런 걸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거절하고 1년간 진행을 합니다. 그 결과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2,300여 개 대리점 평균 CS 점수가 20점 이상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CS를 강조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 공로로 제가 자랑스러운 삼성 수고에 올라갑니다.
자랑스러운 삼성인상은 뭐냐면은 이건희 회장님이 호화마트홀에서 창립 3월달이 창립 기념일인데 창립 기념일날 매해 시상을 해요. 4개 부문에 한 명씩 선발을 하는데 30개 이상의 계열사에서 올라오죠. 제가 본선 8명에 들어가서요. 8명 후보에 들어갑니다. 이때 자랑스러운 삼성인상이 되면 96년 제가 96년 후보인데 96년 요 당시에 1직급 승진에 1,000만원 포상금이. 요즘은 1직급 승진에 5천만원 포상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받을만해요. 삼성이 이렇게 화끈하게 줘요. 그리고 임원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8명은 들었는데 4명에는 못 들어서 떨어지고요. S등급이라는 그 대신 평가를 줘요. S등급은 전체 그룹원의 1%. 제 자랑을 잠깐 하면요. 삼성 다니면서 거의 A 아니면 받지를 않았어요. 거의 A 고가를 받아왔었는데 A라는 것은 전체 인원의 10%를 A를 줘요. 그리고 15%를 B를 주고요. 70%를 C를 줘요. 그래서 C, 고가 C를 받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냥 평범한 게 C예요. 그리고 학사 교부 같은 게 D인데 그게 5% 정도 인원을 주죠. S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체 인원의 1%. 그래서 그 고가에 따라서 보너스가 또 플러스 되거든요. 96년에 정말 많은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삼성이 이 당시에 이제 7사제를 하고 있었는데 7시 출근해서 4시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이 7사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회사는 하라고 해요. 그래서 잘 안 지키니까 이 7사제 4시 퇴근이 잘 안 지키니까 회사가 정책적으로 불을 꺼요. 4시 되면 소등을 해 다. 불을 나가게 해. 그리고 나가라고 해. 그럼 뭐예요? 6시 정도 돼서 들어오는데 왜 들어오냐면 대기업은요 그냥 강제로 일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일을 하게끔 만들어요. 업무가 3개, 4개씩 계속 밀려서 있어요. 뭐 곧 보고해야 될 업무, 그리고 한참 진행 중인 업무, 막 또 새로 맡은 업무, 막 이런 그런 3개, 4개씩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 됐는데 뭐 한 목요일 오후, 금요일 오전 정도 됐는데 요거 저기 월요일까지 결과 낼 수 있지 하고 던져줘요. 그럼 뭐예요? 주말에 근무해야지. 누가 언제 주말에 근무하라고 했나요? 본인 스스로 나와요. 왜? 월요일날 보고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대기업은요, 대기업 나름대로의 이런 애로사항들이. 그래서 실사제를 해도 거의 뭐 평균 8시, 9시 정도. 특히 연수는 인사과, 총무과, 연수과가 경영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또 많이 저희 인사과 직원들은 거의 뭐 12시, 1시. 그래서 그런 별명 가지신 분이 있어요.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1시에 나갔다가 6시면 집에 회사에 오니까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때 제가 삼성에서 제일 정점을 달리고 있을 때 변화를 생각을 해요. 이거 7사제 요거 할 때 요거 제가 보여드리기로 이거 삼성 네포스 서초동에 있는데 아침에 여기 가서 헬스를 하고 출근을 했어요. 7시 출근인데도 이해되시죠? 박명시. 그래서 새벽 4시 반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통근버스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5시쯤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 통근버스 타고 오면은 한 50분 정도 헬스할 시간이 있었어요. 헬스하고 6시 40분까지 사무실 들어가요. 50분에, 6시 50분에 그 삼성 자체 TV 방송이 나오거든요. 그룹, 관계된 그룹사 뉴스가 나와요. 그걸 시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헬스를 하고 다녔으니까 참 부지런하게 직장인들이 사는 거죠. 이 헬스를 하고 샤워를 하는데 흰머리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머리숱은 좀 적어도 새치는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조물주하고 나는 딜을 했다. 내가 머리숱 적은 대신 흰머리 가져가는 걸로. 흰머리가 보이더라고요.
30대 그때 초반이었는데. 잠깐이요. 네. 지금 35분 넘었는데 네. 뉴스캔이니까 삼성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요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과정이 있어요. 네. 어르신 제가 빨리 진행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때 이제 변화를 꿈꾸게 되고요. 그래서 이대로 살 것이냐 변화할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변화를 꿈꾸게 되는 이 첫 번째 이유가 직장인들이 항상 자영업을 꿈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영업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차피 또 한계를 느끼는 구조거든요. 근데 많은 직장인들이 그런 걸 꿈꾸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해서 항상 나는 셀러리맨으로 살고 싶지 않다. 자영업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 대리점 자영업을 시작을 했고요. 화장품 대리점 할 때 괜찮았어요. 12시에 출근해서 네, 6시면 퇴근 마무리하고 뭐 이 당시에는 뭐 하이아트 또 미사리 뭐 이런 데 가서 저녁도 먹고요. 뭐 1박 2일 또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가고 요때가 제가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조금이나 좀 맛본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IMF가 이제 터지면서 소매로 전환하고 소매도 괜찮았어요. 한 30% 이상 마진 나는데 저희가 3천 이상 매출이 났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에 가지고 마스터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이렇게 동탄에 이제 한 자영업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동탄의 분양마다 살면서 네 이렇게 조기 축구도 나가고 네 이렇게 평범하게 그렇지만은 바르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고 싶었던 자영업을 하게 되죠.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던 이게 유스키를 만나게 된 이제 과정과 동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식당을 하고 저는 먹고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자영업을 하면서 제가 10년 이상 자영업을 했는데도 그 당시에는 뭐 괜찮게 먹고 살았죠. 근데 어떤 자영업이든지 잘 되면은 경쟁사가 들어오고요. 경쟁업체들이 들어오고요. 또 어떤 자영업이든지 한 장소에서 10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동탄신도시를 분양받아 가면서 저는 이제 이 어문투라는 걸 차리고 우리 문사장은 이제 피부관리실을 운영을 하는데 바로 여기서 한 1억 6천 정도 까먹고 적게 돼요. 월세가 330만 원, 아주머니 5명을 쓰고요. 손익분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의 90%의 자영업자들이 이익이 안 난다고 하죠. 한 10%가 잘 되는 그 모습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꿈꾸게 되고 네, 그래서 자영업의 현실이 74.3%가 3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받게 돼요. 어떻게 보면 주인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직원들은 그래도 월급이라도 받아가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주인들은 거의 뭐 자원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뭐 모습은 이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 뉴스킨이 찾아옵니다. 뉴스킨을 만나게 된 과정이요. 제가 경제적인 압박도 계속 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기다 보니까 고고한 또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노후가 살아갈 노후가 굉장히 좀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저기 하다가 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죽자. 그냥 죽기는 그렇고 가족한테 뭘 좀 해주고 죽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람 앞으로 애들 앞으로 문서를 주고요. 그냥 죽는 것보다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게 보험금이라도 남을 것 같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빗길고통사고가 제일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18, 19일 비가 예류가 됐어요. 18일 날을 기대로 잡고
14일 날 우리 문사장하고 술을 한 잔 먹자고 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결정이 됐지만 우리 문사장한테 얘기를 하죠. 유스킨 하지 마라. 내가 직장 나가고 다시 당신은 피부관리실하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우리 문사장이 대뜸 그러더라고요. 교육 한번 받아주는 게 소원이다. 근데 저는 문사장한테 미안한 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청산갑을 만드는 지금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죽기 전에 교육 한번 받아줄게. 그거 한번 못 들어주겠냐. 그래서 17일 날 교육 받고 그래서 103호에서 사업 설명을 듣고 하는데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저거 아메이 같은 거네 그 정도는 느끼겠는데 제가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5A1이라는 국어를 듣는 순간 회사 평가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메릴치나 골드만삭스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회사 평가 다 할 겁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주식을 오래 했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 상장되는 의미를 잘 알거든요. 거의 뭐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 우리가 굳이 검증할 필요 없이 다 운영되는 겁니다. 근데 뭐 죽을 사람인데 그게 와닿지가 않았죠. 근데 우리 스폰서님들이 뭐 이지연 사람하고 이계인 사람이 저희 스폰서님들 교육 한번 받으러 왔으니까 2시 제품 교육까지 갖고 가라고 하자. 그래서 제품 교육을 2시에 갔는데 이때가 2010년 4월이 에이지락이 막 출시됐을 때이기 때문에 모든 제품 교육이 에이지락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이지락 교육을 들으면서 조셉창 박사님이 동영상을 통해서 경쟁사의 게임이 끝났다. 우리가 너의 건물론을 잡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100% 와닿았어요. 저거 사실이야? 이 생각보다는 왜냐하면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 거의 대통령 담화 수준이니까 그래서 저 정도 제품력에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먹었고요. 그래도 결정은 뭐 어차피 죽기로 했기 때문에 네, 18일 날도 교육받으러 옵니다. 18일 날 교육받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리고 동산을 내려가면서 뉴스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죽기로 했으니까 죽자. 뭐 그 고민을 하는데 뉴스킨이 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탄에 그냥 도착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진지하게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냥 하이패스를 뜹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서 그때 용인수원간 고속도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터널이 많거든요. 그냥 터널벽에 눈 딱 감고 그냥 박자. 그러면 끝난다. 그게 다시 내려가는데 정말 눈도 감았어요. 근데 1, 2초도 안 돼서 다시 또 떠요. 뉴스킨이 분명히 대안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고민하다 또 동탄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도 비 오니까 내일 또 하자. 19일 날 또 11시 도시 교육을 받으러 와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바로 선택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경제 상황이 지금 바닥인 상황에 뉴스킨을 선택하면 그 닥쳐올 그 경제 위기들이 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도 그렇지만 우리 문사장도 그렇고 헤쳐나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숱하게 올 그 압박들, 경제적인 압박들. 그래서 뉴스킨을 선택을 바로 못했어요. 그게 2시 교육 받고 다시 19일 날 동탄 내려가려고 하는데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치니까 뉴스킨 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20일 교육 받고 제가 주말에 얘기해요. 우리 둘 다 창업하자. 그래서 저는 24일부터 바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3월 달에 AY를 했고 5월 1일자 사업자예요. 그래서 거의 사업자가 된 후에 동시에 전업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또 한 번의 변화를 또 요구하는 시점에서 변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업 초기에 이제 잘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스킬 사업을 하면서 부부가 동시 전업하는 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요. 그 과정에서 어떤
힘든 부분이 어느 정도 겹칠 때쯤에 부부가 같이 같은 목표를 두고 같이 가는 게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3호 강의하고 리더스쿨에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탄에서 서울로 리더스쿨, 모닝스쿨을 들으려고 하면, 특히 모닝스쿨을 들으려고 하면요. 7시 20분에 강의가 시작되는데 앞자리에 이렇게 앉고 싶어서 최소 7시 전에는 앉아야 돼요. 그래서 동탄에서 최소 6시 전에 출발해야 되고요. 출발하면서 계속 성공자들 강의 뒤에 붙고 그런 게 초기 사업자 때 어떤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탄에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뭐 톨게이트, 기름값, 또 이 선릉은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주차료 하루에 10,000원씩 나가지 둘이 저기 이게 제가 공법이 생각하다가 경비를 줄이지 않아서 서울로 뉴스킨 사업을 하기 위해 서울로 이사를 합니다. 동탄에 전세 주고 이사하고 8개월 만에 이제 이사하고 차를 놓고 다니면서 기동력이 보강되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고 하면서 좀 더 뉴스킨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이제 올인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사업자 때 103호 강의, 모닝스쿨, 리더스쿨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서 사업의核心과 목표를 갖게 되고 뉴스킨에 오면 이제 아까도 제가 꿈 얘기했지만 많은 저기들이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게 좀 적으라고 해요. 다 적으셨죠? 다 적어보셨죠? 네. 이 적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버킷리스트를 적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스폰서님들이나 성공자들이 적으라고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버킷리스트 속에서 그 꿈 속에서 망설이게 되고요. 그 앞에서 망설이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머리에 그냥 갖고만 다니죠. 버킷리스트를 갖고만 다니는 저는 파트너들한테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꿈 얘기를 할 때 이걸로 자동차로 설명해요. 우리가 뉴스킨 사업은 5A1이라는 세계적인 명찰을 탄 거다. 뭘로? 목적지, 성공이란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도구로. 그래서 이 성공이란 목적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름날 해운대 바다를 보고 싶다. 이게 그럼 뭘로 갈 거냐? 자전거로 갈 거냐? 오토바이를 타고 갈 거냐? 자동차로 갈 거냐? 그랬을 때 우리 뉴스킨은 정말 세계적인 몇 안 되는 명차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킨 사업을 한다고 다 바로 뻥 뚫리게 사업이 되나요? 네. 쉽게 말하면 한 여름날 해운대 갈 때 어때요? 한남대교에 들어서자마자 밀리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한 2시간 가는데 판교 톨게이트밖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암담한 시절을 겪게 되는 그게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운대 받아보고 싶은 그 목적을 버린다면 모를까? 안 버린 입장에서는 밀려 가면은 결국에 목적지에 가게 돼요. 그런데 그게 부산까지 갈 때까지 밀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파트너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제가 비리되기 전에 다이아 때도 사장님, 저희는 지금 대구 정도 와 있습니다. 정체 구간은 천안이나 대전 정도밖에 안 돼요. 사장님들이 지금 판교에서 바라보니까 암담한 거고 그 정체 구간은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암담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꿈은 내가 가져야 되고 네, 연료가 명단이에요. 우리가 뉴스킨에 처음 들어왔을 때 명단 작성부터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뉴스킨을 도구로 해서 내가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필요한 게 명단이에요. 근데 명단이 저는 적어보니까 5명밖에 없어요. 없어도 돼요. 고속도로 갈 때 주의하잖아요. 뉴스킨 사업하면서 폴더라든지 디퍼럴 마케팅, 소개 마케팅으로 계속 새로운 명단을 보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목적지까지 뉴스킨을 통해서 도달할 때까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나의 꿈이에요. 그 대신 꿈과 Y의 차이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스폰서님들이 뭐 Y를 가지세요, Y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약에 해운대를 가고 싶다는 꿈이에요. 근데 해운대에서 내가 5시에 세미나가 있어요. 가야 되겠죠. 10시간이 차가 밀려도 가야 되겠죠. 우리가 명절에 고향을 내려가는 목적이 그거라고 봐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10시간이 밀려도 고향을 가잖아요. 그 분명한 Y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Y의 차이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비리를 이제 달성하면서 이제 돌이켜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저한테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돌아가고 싶지도 않지만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47의 유스키를 만나가지고 제가 유스키를 만날 때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문사장이 피부관리실에서 한 300~400% 수입나 10회 300만원씩 공급 관리를 했었어요. 사람 몸을 치유하는 관리 때문에 예약받아서 하는 것 때문에 크게 그렇게 뭐 매출이 밤이다매로 많이 나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삼성금에 썼지만 뭐 그때 47에 내가 만약에 다른 직장으로 간다고 하면 뭐 180, 200은 받겠죠. 우리 집이 그 당시에 552세대는 생활비였는데 둘이 벌으면 500 생활비는 충당이 돼요. 그러면은 그냥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 뒤에 10년 뒤에 50견 오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플 때 그 뒤에 대안이, 그런데 유스키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유스키를 선택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과정을, 그 생각을 알고 선택한 유스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스키를 놓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놓아버릴 시기가 다시 또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스키를 포기하는 건 삶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제상 제가 처음에 유스키 선택하기 전에 그 걱정했던 그 부분이 분명히 왔죠. 돈 들어갈 일들이 3개, 4개씩 막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는데 그냥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했지. 유스키 그만두고 직장 생활해. 둘이 벌면은 생활은 되니까 돌아갈까? 그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길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두 번째로 이제 잘한 부분이 시스템 속에서 이제 꾸준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유스킨 사업의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겪었던 것들을 간단히 적어봤어요. 이러이러한 시스템들을 겪었더라고요. 뭐 다른 그룹에서도 리더스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랑연에는 이제 리더스쿨이라는 또 스쿨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들을 좀 트레이닝 시키는 개념의 세미나 미팅 그런 게 있고요. 말 그대로 리더스쿨은 리더를 키우는 스쿨이에요. 그래서 뭐 리더스쿨에서 뭐 비주얼은 제가 교장단 비주얼이지만 이렇게 반원으로서 연구도 하고 반미팅, 리더스쿨의 장점은 반미팅이에요. 반미팅을 통해서 내 파트너가 아닌 형제 라인과 형제 그룹 사람들하고 같은 반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다양성들을 배울 수 있는. 저 사람은 간단한 손대문을 저렇게 하네. 저 사람은 간단 사업 설명을 저렇게 하네. 대본을 저렇게 하네. 나와 틀린 점들, 내가 배울 점들, 팁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김재현 한의사님 계시고 제 반원입니다. 리더스쿨에서 이렇게 어깨10분 풀어줬는데 입꼬리가 틀려지고 눈키가 틀려지고 뭐 이런 과정, 이런 임상들도 리더스쿨 속에서 내면서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블루 다이아몬드 하면서 다이아몬드 5조를 배출하는 조직을 하게 됐습니다. 성공하고 싶으세요? 네. 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잘 들으세요. 뉴스킨 사업을 하시면서 다 누구나 성공하길 바라죠. 그래서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게 그 대신 행동을 하는가를 좀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과연 나를 성공의 일로 이끌고 있는 행동인지 그런 걸 좀 보셔야 되고요.
사업 성공을 하기 위한 행동이 유스킨의 보상은 뭐 회원 대리적 프랜차이즈, 뭐 유스킨 보상 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유스킨 보상은 회사가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보상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이제 파트너들한테 물어봐요. 사장님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뭐예요? 사장님 요즘 어떻게 사업하고 계세요? 물어보거든요. 고객 열심히 만나고 있고 대모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맞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만이라고 하죠. 가만.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근데 이거는 사업 성공을 하기 위한 기본이에요. 근데 이 기본을 마치 성공을 위한 행동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기본 베이스로 하셔야 되는, 누구나 해야 되는 일. 결국에 이걸 통해서 얻는 건 지구의 이익 보너스죠. 우리가 그래서 스폰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장님 방판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초기 사업자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매니아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차피 팔아야 되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 또 이 고객을 만나고 대본해주는 일을 꾸준히 해야 또 리크루팅이 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야 되죠. 그런데 에메랄드 다이아, 심지어는 BD가 돼서도 그 일에 더 포지션을 더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유스킨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권리소득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랜차이즈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직을 만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조직을 만드는 일이 그럼 무엇이냐? 내가 프랜차이즈 권리소득을 받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일이 무엇이냐? 그거를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계속 되뇌이시고 생각하시면서 사업을 하셔야 돼요. 누가 유스킨 사업이 뭐예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네, 시스템 속에서 조직을 만드는 일, 그걸로 인해서 권리소득을 얻는 일, 그래서 시스템 소득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킨 사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듣는 게 시스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복제 모델이, 다시 말해서 나는 개인 리크루팅 능력이 뛰어나고 나는 지구일을 많이 올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사업할지 모르지만 내 밑에 들어오는 수많은 파트너들은 나와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시스템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스템을 학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대학 교수의 부모가, 스폰서가 잘난 사람이라고 해요. 대학 교수의 부모가 자식을 서울대 보낼 때 본인이 스스로 가르쳐서 보내는, 물론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학교에 보내야 되죠. 스폰서가 능력이 설사 없다고 쳐요. 초등학교 졸업이라고 쳐요. 그래도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시스템 속에 올인하게끔, 시스템 속에 성장하게 하면은 자식이 서울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학교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파트너들을 학교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이 조직에서 필요한 게 바로 이런 팀워크예요. 얘네들처럼 내가 과연 조직을 키우는데 팀워크를 보이고 있는지. 사업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조직을 키우는데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때 숱하게 얘기하잖아요. 불평불만 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얘기하죠. 낙인 찍지 마세요. 내 파트너, 내 스폰서를 내 형제라인,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어차피 사람과 사람이 모인 조직은 다양성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양성들을 내가 수용할 때 리더라고 구할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 네, 제일 조직을 깨는 일이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불미스러운 일. 형제라인을 사랑하라고 다르게 사랑하시는 부분입니다. 또 조직에 팀의 색깔을 입히는데 내가 튀어보기 위해서 내가 또 다른 색깔을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뉴스킨 사업, 여러분들이 사장님들이 뉴스킨에 들어와서 배우신 것처럼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소비를 하면서 돈을 버는 프로슈, 어즈 마케팅, 네버리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입소문을 내고 그 입소문들이 조직을 만들고 소비자 군단을 만들고 또 사업자 군단을 만들면서 이렇게 나가요. 저는 뉴스킨 사업의 제일 큰 핵심이 이 네 가지라고 보는데, 매달 커미션이 들어온다. 그리고 매달 증가한다. 그리고 평생 들어온다. 상속이 된다. 이 네 가지가 정말 뉴스킨 사업 보상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만한 확실한 Y가 되는 목표가 되는 그런 일은 없다.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타 네트워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뉴스킨 초기 사업자 때 힘들잖아. 돈 못 벌잖아. 뉴스킨 사업 과연 돈 벌 수 있어? 근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과연 뉴스킨의 보상을 얼마큼 알고 뉴스킨을 돈이 된다는 데 평가하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뉴스킨의 전체 큰 그림을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뉴스킨은 1대부터 6대까지 5%의 커미션이 들어오죠. 네, 내가 블루다이아몬드가 돼서 12명의 사업자를 만들면요, 뉴스킨 평균 3,800포인트 정도 한다고 해요. 2,000포인트도 못하는 사업자가 있지만 10,000포인트 이상 하는 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뉴스킨 평균 사업자들의 평균 사업자 수 대비해서 GV가 3,800 정도. 그래서 대략 20만원, 사업자 한 명당 5% 커미션이 20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해요. 그게 1대부터 6대까지 5%가 들어옵니다. 2대까지만 내려가고요. 네, 143명으로 늘어나면서 2,880만 원. 뉴스킨이 12명이 12명씩 복대돼서 내려가면 과연 얼마나 보상의 크기가 될까? 사장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대, 4대, 5대, 6대까지 내려가면 매월 6천억이 들어오는 보상 구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매월 6천억이라면. 뭐 금액이 워낙 어마어마하게 커서 저건 뭐 그냥 이론이지, 저게 뭐 크게 와닿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요. 이 6대까지 월 6천억의 커미션의 구조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당연히 월 6천억 받는 사람 없죠. 그러면 600억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600억이라는 돈이 매월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뭐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100분의 1로 잘라볼게요. 60억. 전체 12명 내려간 뉴스킨의 전체 보상을 다 박스를 채웠을 때, 그걸 내가 100분의 1 조직을 만들었다고 쳤을 때 들어오는 매월 60억의 보상은 한국에는 없는데 해외에는 있죠. 네. 홍콩에도 있고요. 60억의 커미션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1000분의 1로 잘라볼게요. 1000분의 1. 이 6대까지의 저 큰 박스를 1000조각을 낸다고 치면 아마 쌀알 한 알 정도 크기 될까요? 거기서? 내가 정말 뉴스킨 그 큰 보상의 크기에서 내가 쌀알 크기만의 조직을 만들었다. 그래도 월 6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월 6억 받는 사람 있을까요? 네, 있죠. 저는 뭐 에이스 랑해 쪽에 속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을 얘기할게요. 이제 조기철 이선의 사장, 유선인 사장님도 계시고, 그 위에 2천만 명들, 그 위에 해외에 있는 뭐 스폰서들, 네, 월 6억에 정말 1000분의 1의 조직으로도 달성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10,000분의 1 잘랐을 때 여기 상공빌딩에서 보실 수 있는 노이소 광민 사장님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이죠. 그냥 평범하게 어깨 부딪힐 수 있는 그저 평범한 그런 분들이 정말 10,000분의 1 조직, 뉴스킨의 보상 조직으로서도 커미션을 받습니다. 우리가 100,000분의 1로 잘랐다고 치면 600만 원. 600만 원 구조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6명의 나이를 만드는 에메랄드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유스킨 보상입니다. 사장님들이 제가 이제 워낙 큰 얘기를 해서 금방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나가고 있는 선배 사업자들이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어나가고 있고요. 사장님들도 충분히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회사는 뉴스킨의 사업은요. 내가 어떻게 잘라오냐, 파일을 어떻게 잘라오느냐, 내 문제인 거예요. 회사의 보상은 준비되어 있고요. 회사의 제품은 준비되어 있고, 회사도 또 많은 성공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업하느냐. 뉴스킨은 우리가 글로벌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제 거 보이지. 저도 지금은 3개국에서 한 약 5개국 뭐 달별로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뭐 지금 현재 지나갈 거예요. 2016년 10월. 네. 미국에서 들어오고 호주에서 들어오고 일본에서 들어오고 뭐 금액은 크지 않아요 아직. 근데 호주에서 금액이 서서히 커지고 있어요. 뉴스킨 사업 오늘은 비리 스토리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사장님들이 하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뉴스킨 사업에서 성공하는 건 두 가지예요. 리크루팅을 잘해서 끊임없이 조직을 늘려가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들어온 조직을 잘 담아내서 조직을 키우는 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리크루팅이 많이 뛰어나지 않아요. 뭐 저희 뭐 2대 스폰서인 뭐 이경희 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리크루팅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뉴스킨에 또 리크루팅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잘 담아내는 건 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뭐 4가지 장부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덕장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 덕장보다 더 훌륭한 장수가 있다면 그게 복장이라고 합니다. 복이 있는 장수. 우리 강병원 사장님의 복장인 것 같아요.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별 능력이 없는데 어느덧 내 조직이 1000명 이상의 규모가 됐고 1000명 이상의 규모가 되다 보니까 수많은 인재들이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복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주식경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르는 노래 입구가 끼지 않는다. 그래서 뭐 주식에서 이 얘기는 그냥 너무 자주 사고 팔면 수익이 붙지 않는다는 뜻인데 저는 이걸 뉴스킨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리더는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 리더가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조직이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꾸준한 리더, 그리고 베푸는 리더의 모습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요. 제가 이제 성장한 걸 쭉 보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 조직을 성장하는데 때가 있다. 제가 에메랄드 가고 누비로 다시 떨어져서 있을 때 누비로 있다가 다이아를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이제 도구로 썼던 게 양자예요. 그래서 투잡자들 특히 가게를 하고 있는 투잡하시는 분들을 사업자로 끌어내기 위해서 뭐 5% 보상 소개 많이 하세요. 뭐 고객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점포에 고객들 있으시잖아요. 소개하세요 해도 별로 그렇게 귀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문 사장하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게로 투잡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기적으로 무슨 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올 테니까 양자 체크 받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그 양자 체크를 받게끔 해주면서 파마넥스 조언해주고 파마넥스 나가고 매출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소비자 어플에 대한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5% 관심을 가지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그 몇만 원에 굉장히 보상에 또 관심을 갖고 결국에는 사업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우리가 플랜으로 한번 딱 해보니까 그렇구나. 숱하게 그냥 보상 얘기해주고 데모해주면서 사업하시라고 사업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니
많은 사람들은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장님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사업을 전달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사업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으세요. 근데 뭐가 두려우냐면 내가 그 GV를 올리고 사업자 유지를 해야 되고 내가 과연 그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투자자한테 매출이 나게 해주고 소비자를 달아주고 이게 되니까 되는구나가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만에 4라인이 사업자가 나오는 다이아를 갔었어요. 물론 그걸 통해서 당연히 데모내주고 뉴스킨 제품 나가고 뉴스킨 매니아로 만들고 당연히 이건 또 필수 과정이죠. 네. 그리고 다이아에서 이제 비리를 이번에 도전하면서 많은 성공자들이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신메뉴에서 도전하는 것도 사장님 마음 먹기 나름이세요. 누비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음 먹기. 근데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비리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 시멘트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마음 안 먹은 사람이 없어. 다 마음이야 먹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마음 먹으라는 이유가 자꾸 뭘까? 그러면 내가 돌입해서 보니까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마음 먹는 결심이 아니고 결단이고 내가 비리가 되고 싶다, 내가 누비가 되고 싶다 이 마음 먹는 게 아니고요. 행동이 따르는 결심이 들어가야 돼요. 결심 속에 행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절실한 그거에 따른 절실한 노력이 가미되니까 이루어지더라 이거. 저희도 또 3명의 라인이 나오면서 블루 다이아몬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핀을 성장하는 데는 우리가 계단식으로의 성장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때가 있더라. 근데 그 때는 꾸준하게 노력하는 꾸준함이 때를 만든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누비에서 다이아 갈 때 우리 문경희 사장님이 폴드로 만든 화장품 가게 사장님인데 이분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자들을 사업자로 끌어내는 복제 모델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이 만들어준 이분이에요. 그 앞에서 화장품 가게 앞에서 미용실 원장님이셨는데 지금은 응암동에서 미용실 하시고 지금은 구리에서 두피샵을 하고 계세요.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양자식품의 여기 2013년 5월 3일 혈관절의 뼈 쪽이 무척 안 좋았죠.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서서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본인 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그게 저희 파마레스 식품을 권해드렸죠. 본품물로 마릴오메가 몇 가지 제품을 권해드렸어요. 저는 양자식 할 때 서너 개 이상 안 권해드리고 파마레스 권해드릴 때 보통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요 혈관, 혈액, 뼈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노메가라든지 본포물로 이런 거는 필수로 좀 권해줘도 된다고 보고요. 우리 제품 중에 여러 베이스 제품도 물론 있지만 나이프팩이라든지 티그린이라든지 알스케어도 유스펜 이런 베이스적인 것도 있지만 솔루션적인 걸로 당장 개선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런 걸 권해드립니다. 3개월 후에 재체크를 했는데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 재체크를 해주면서 이분이 저희 파마렉스 식품에 대한 확신을 가졌죠. 저는 저희 파마렉스 식품에 임상이 있어요. 제가 23년 이상 된 알레르기 비염이요. 엘로프리하고 레이시넥스 2가지 가지고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먹고 고쳤어요. 정말 파마렉스 그 전에 제가 알레르기 비염 심할 때 지르텍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때 뿐이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뉴스킨을 하면서 지르텍 먹었는데 왜 안 들었는지. 다 그 조절제예요. 우리가 성인병이 걸리면요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병원약 먹으면 낫나요? 평생 먹어야 돼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거 받아들여요. 그냥 당신 고혈압입니다. 당신 당뇨예요. 골다공증이에요. 그러면 그냥 평생 나 평생 약 먹어야 되는구나. 근데 약인데 왜 평생 먹어야 돼? 조절제이기 때문에 당 수치를 조절해주고 혈압 수치를 조절해주고
네, 다 조절적인 거예요. 파마넥스는요, 제가 볼 때 원래 파마넥스 기전이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 양약화 시킨 거기 때문에 원인 개선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알레르기 비염 또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려요. 저한테 제 강의 듣고 한 4명 정도가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받았어요. 나섰는데 인사 안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직접 찾아와서 사장님 강의 듣고 레이시맥스 엘로프리 먹고 저 비염 나섰어요. 4분을 봤어요. 자신있게 원하셔도 돼요. 알레르기 비염을 의외로 우리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을 1년 뒤에 또 체크를 해드리면 또 좋아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분이 이제 또 사업자, 우리 BD 갈 때 또 사업자가 되셨는데 그분이 사장님 오랜만에 저 양자 체크 한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처음 체크했을 때보다 3년 뒤에 체크를 합니다. 2016년 9월 24일. 네, 비교해 드릴게요. 처음 2013년 5월 3일 날 체크한 거하고 이게 파마넥스의 힘이에요. 그 파마넥스를 먹었는데 그냥 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건 뭐 야바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잴 때마다 개선되는 그 모습이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파마넥스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제품에 대한 확신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함이 때를 맞는다. 뭐 이런 분들이 또 나왔고 저는 이 앞전에 이 사업자 되신 분들 말고 이분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요분이 이제 농촌진흥청에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세요. 근데 힘이에요, 힘. 뉴스팬이 7월 달에 나올 무렵에 우리 문 사장하고 뉴스킨을 처음 알게 되면 한 3년 됐어요. 근데 잘 안 썼어요. 공무원들이 원래 좀 꼬장꼬장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써요. 그런데 하나부터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아침 문자 보내고 막 하는 그 과정에서 뉴스펜을 먹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 우리는 모든 분을 사장님 부르니까 사장님 뉴스펜 드시기 전에 해독부터 하셔야 되니까 양자 먼저 체크해드리고 할게요. 양자를 체크해드리고 저분이 양자에 꽂히셨어요. 양자 체크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공무원들 이제 정기검진으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제가 양자하면서 풀어준 거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오, 이거 어떻게 1분 만에 체크했는데 이렇게 정확히 나와요? 하면서 신뢰를 갖더니 옆에 공무원들을 보고 전달해 주시고 양자 체크해봐, 파마넥스 먹어봐. 2달 사이에 22명을 소개시켜줬어요. 이분을 통해서 2달 사이에 6,500포인트 이상이 나왔어요. 당연히 뭐 파마넥스로는 한 4,000포인트 조금 넘게 나오고요. 당연히 뉴스킨 대본 해주기 때문에 뉴스킨 제품까지 나간 걸로. 네. 이분 정말 사업자감인데 지금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업 시킬 거예요. 네. 이런 사장님들이 고객하고의 그게 뭐 양자를 통해서 파마넥스를 전달해서 파마넥스로 신뢰감을 갖던 데모를 해줘서 정말 뉴스킨 제품으로 신뢰를 갖던 고객하고 어떤 신뢰의 물꼬만 트이기 시작하면요 이러이러한 소개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게 그러기 때문에 매니아를 만들라고 성공자들이 얘기해요. 제가 지금 이제 잘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잘하고 있는 일은요. 시스템 속에서 왜 시스템에서 성장을 하는 아까 이유를 말씀드렸죠. 시스템 속에서 시스템은 학교다. 나는 시스템 속에 안 들어가도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밑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에서 어차피 있을 거면 주체가 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에이스그룹에 있기 때문에 에이스그룹 작년에 그룹을 11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연말에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좀 일을 좀 내려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내려놨다고 했는데 이 6가지를 하고 있어요. 올해. 그래서 사장님들이 뭐 아직 직급이 안 돼서 아직 뭐 사업 연수가 안 돼서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금 여기 투잡스쿨에 스텝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스템 속에서 주체를 하고 있는 이분들이 성장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스폰서님과 한 방향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팀원들하고 우리 팀은 바로 위에 우리 직대 스폰서님이 술을 좋아해서 본격적으로 술을 먹는데 다양하게 갖다 놓고 먹어요. 이런 과정도 있고요. 저는 제 갖고 다니는 바인더에 이걸 적었어요. 나의 사명 뭐 이렇게 적었는데 뭐 이 사명보다 이 Y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내 삶의 항문기를 사업을 통해 되돌리고 싶다. 제가 과거에 그냥 뭐 그렇게 부자로 살지 않았지만 해외여행 다니고 마침 찾아다니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사업 실패 후에 그런 시절이 다시 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런데 유스킨을 만나면서 유스킨은 분명히 그거를 되돌려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생각으로 유스킨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6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 내가 6년 전에 선택했던 그 판단이 옳았구나. 제 스스로 그걸 지금 입증하고 있어요. 제 자신한테. 그래, 그때 내가 선택한 유스킨, 그때 내가 봤던 그 비전이 정말 될 수 있는 게 유스킨이구나를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은 스폰서님하고 자유스럽게 또 뭐 무창고 축제도 가고 뭐 바다까지도 먹으러 가고 아직까지 스폰서님하고 하고 있어요. 파트너 중에서 BD가 되고 GV에 그룹 GV에 큰 걱정을 안 하는 파트너가 생긴다고 하면 뭐 곧 되죠. 제 밑에 BD 함으로 다이아 5조라서 곧 올라올 겁니다. 그 파트너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꿈은 똑같아요. 뭐 다른 뭐 보물지도에 다른 꿈들도 있지만 제 꿈 중에 낙 중에 하나가 그냥 전날 사장님 내일 스케줄 어떻게 돼요? 아니면 아침에 사장님 오늘 스케줄 어떻게 돼요? 아 오늘 특별한 거 없는데 그러면 대게 축제 하는데 우리 울진 갑시다 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정말 입으로만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유스킨을 통해 얻는다고 하지 말고 저는 그런 소소한 데서 하고 싶어요. 그걸 지금 스폰서님하고 서서히 하기 시작했고요. 이 하는 이유는 이게 뭐 큰 뭐 다른 분들은 의미를 못 가지지만 저는 이게 큰 의미예요. 왜? 이게 유스킨에 하게 된 내 동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지역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는 그런 과정들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변화는 겪어도 변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스킨 사업은요, 성공자들이 끊임없이 말씀드리죠. 회사가 준비되어 있고, 제품이 준비되어 있고, 보상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문제입니다. 나만 잘하면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이 내가 변함이 없으셔야 해요. 내가 선택한 유스킨,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건 나에 대한 믿음 그런 사장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